바로 세우는 책임정치, 국민의힘 도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금의 기자회견은 김순희, 박현우, 이한 세 분의 성명순으로 함을 발표드리오며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의힘 고기철 도당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쪽 뒤로 쪽으로 이쪽 뒤로 많이 피었습니다. 사진이 좀 그래도 그럴듯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카메라 괜찮습니까? 좌우 경량이? 보이시 괜찮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당 위원장 고기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오늘 이 기자회견장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당 원내대표에서 우리 세 분들이 오늘 출마 기자회견 하는데요. 진심으로 세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 분들은 오늘 국민의힘으로 출마하시는 세 분들은 생활인들입니다. 어떤 분은 숙박업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부동산 관련된 그런 중개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미용사로 헤어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제주의 경제를 지켜온 그야말로 평범한 생활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오늘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주는 오랫동안 민주당에 의해서 정치가 독점되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제주의 경제는 나날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몸소 현장에서 제주 경제와 생활을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오늘 이 제주의 독점적인 정치 구조가 제주 경제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그런 위기감에서 오늘 출마를 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당에서 오랫동안 주요 직책으로 해오신 분들도 아닙니다. 주요 당직을 가져왔던 분들도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지금 이 입장에서 오늘 출마하시는 세 분들은 선당 후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당에 대한 헌신이 그 누구보다도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떨쳐서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오늘 이 결정적인 출마의 계기가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첫 번째 발걸음은 이번 선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저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특정한 정당, 특정한 직책을 가져야만이 출마를 할 수 있는 구조, 보좌관 출신도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현장에서 느꼈던 분들이 선거 내내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제주 사회에 큰 울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오늘 첫 번째 발걸음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의 발걸음이 오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발걸음이라고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순희님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저 김순희는 오늘 정치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애월과 제주의 골목 경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게는 열려 있지만 손님은 줄고 있고 매출은 줄었는데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은 단순한 개인 사업자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의 뿌리이고 제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는 이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에어룩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임대료 운영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당장 숨통이 트이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광객은 늘어도 소상공인에게 직접 연결되지 않은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지역 상공과 연결되는 소비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이 지원 정책을 신청 중심이 아니라 찾아가는 지원 체계로 바꾸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하루 매출을 바꾸는 힘이어야 합니다. 저 김순희는 턱상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힘든 분들 옆에서 같이 버티고 같이 해결하겠습니다. 에어룩 의뢰의 정치를 살리고 제주의 골목을 다시 살리는 일 제가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택은 단순한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의 생존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저 김순희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현웅님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숭상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신 애국 시민 여러분, 저 박현욱은 오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기만에 빠진 제주 정치를 구하기 위해 필사즉성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제주는 일당 독재의 서슬퍼른 칼날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오만해졌고 그 오만함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정권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백신 강제를 똑똑히 기억하십니까? 과학적 근거도 개인의 선택권도 무시한 채 오직 통제와 억압으로 일관했던 폭압적 행정의 상흔이 지금 우리 도민들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함은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면 마땅히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당국자들은 어떻습니까? 인과성이 없다는 차가운 답변 뒤로 숨어 사질로 내몰린 백신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녕 우리가 꿈꾸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입니까? 이 비극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권력이 책임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순간 이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미래의 국가폭력입니다. 저는 오늘 그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나섰습니다. 저 박현욱은 일당 독재에 당당히 맞서 제주의 자유를 되찾겠습니다. 국가의 배신에 신음하는 도민들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저의 모든 결의를 이 자리에 쏟아붓겠습니다. 지금 당내로 수많은 내용과 파도로 국민의 힘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단 12척의 배로 300척 넘는 외적에 맞서 자유의 바다를 지켜내셨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저 박현욱에는 깨어있는 도민 여러분의 준엄한 지지가 있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거대 권력의 횡포와 내용이라는 거센 파도가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저는 단 12척의 배로 울돈목의 기적을 일궈낸 충무공의 심정으로 끝까지 전진하여 필승하겠습니다.
저 박현욱이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약속하겠습니다. 첫째, 제주의 일당 독재를 종식하고 자유의 가치를 회복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제주의회에 강력한 보수의 목소리를 불어넣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권을 국가 권력이 마음대로 휘둘리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어막이 되겠습니다. 둘째, 백신 위해성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세력을 질타하겠습니다. 입증 책임을 국가와 지자체가 짊어지도록 제도를 뿌리부터 뜯어 고치겠습니다. 무책임한 보건행정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피해 입은 도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셋째, 오직 책임 정치의 포변이 되겠습니다. 정치는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성소입니다. 저 박현욱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제주가 다시는 무책임한 선동과 독재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의 최전방보루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내용을 돌파하여 마침내 승리의 소식을 도민 여러분께 바치겠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날리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길, 그 위대한 승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한님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금 제주 정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균형이 무너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했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선 후보들은 단순히 선거에 나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성 후보들을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주를 지켜오던 사람들이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헌신의 결단으로 이 자리에 선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희는 늦었습니다. 이미 선거를 준비해온 다른 예비 후보자들보다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익이 없어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제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묵묵히 시간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있게 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담과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선 이유는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결국 도민 위에 군림하게 되고 균형 없는 정치는 결국 약한 이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출마는 개인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주의 균형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가는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서 있습니다. 그 속에서 중심을 잡고 균형을 바로 세울 정치가 필요합니다. 제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의 삶보다 정치가 앞서는 순간 제주의 미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이항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이념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이어야 한다고. 특히 우리는 다음의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정책 문제, 평화인권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를 떠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 청년이 떠나는 제주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이 돌아오고 머물고 꿈을 꿀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제주가 다시 균형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기울어질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희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주를 살리겠다는 그 단 한 마음, 그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제주의 미래를 함께 세우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언론인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시는 새 후보님은 고기철 위원장께서 인재 영입 PS로 결정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출마하신 용기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박현욱 후보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옹호 및 정치적 입장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집회까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의원이 된다면 지역 현안보다 정치적 입장을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앞에 출마 선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의 출마 의지는 정권에서 국가 권력으로 독재를 하는 국민 생명과 관련된 이 백신 독재를 보면서 이게 과거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또 벌어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계명 운동이 또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조례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현실 정치에서 떠나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집회를 하고 그랬던 것은 이제 언론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것들, 진실 가려진 것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백신이나 뭐 이제 특히 의료 부분에 대해서 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움인 생명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절대 뭐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 세 분 출마한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구. 출마 예정이시. 예정이죠. 저희 이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네네 우선 네. 그만 말씀드리세요. 저는 대정읍에서 나올 생각입니다. 한번 더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애월로 울 지역입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제주프레스 발행인으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양 후보님과 박현우 후보님은 제가 알기로는 신학교 재학 중인 전도사로서 평소 매우 극단적인 그 정치 편향성을 보여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중도층 그 도민들은 이런 극단주의가 제주 정치에 갈등을 심화시킬까 우려합니다. 전도사라는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특정 정파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것이 본체 후보자의 윤리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후보님께 들어요. 우리 선보배 우리 프레스 기자님은 일단은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극단적이라는 표현은 근거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시장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질문해. 박현욱 후보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들은 네. 밖에 수년간 지역에서 활동하며 준비를 해왔는데 네. 본인은 어떤 경험과 자질로 도의원에 출마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출마 선언에서도 마찬가지고 백신에 대해서 저희가 진실을 미리 알고 지난 코로나 사태부터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음모론자로 이제 치부됐는데 이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국민 생명이, 도민 생명이 위협성이 느꼈기 때문에 생업을 뒤로 하고 정말 백신 알리는데 정말 헌신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여기 기자님도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근데 제가 진실을 얘기했는데도 일반 분들은 아마 그 사실을 믿기가 좀 어려웠지만 지금 이제 감사원의 이제 보고로 인해서 이제 일부 나왔는데 이거는 보고의 일부뿐이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부자 같은 경우나 이렇게 보면은 암 환자가 무척이나 동네에 많아진 거 보면 이 백신 하나 사태가 과거의 일이었지만 지금도 도민의 생활에 연결됐기 때문에 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지금 도조례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혐오 표현 금지 망된 사건에서도 보면은 우리 도민들은 생업을 뛰느라 이제 법이 무엇이 만들어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법이 있으면 참 국민들이 참 순한 양처럼 잘 따릅니다. 제주 도민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근데 그 법이 정말 악한 법인 줄 모르고 그냥 위정자들이 만들기 때문에 따르기는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위약서, 그러니까 악한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걸 반대했었고 이런 일들이 더 의회에서 지금 국회에서도 수많은 악법들이 이제 발의가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자기 생활한다고 이제 그 법 발의되는 걸 잘 모르잖아요. 저희도 악법 발의에 되게 많은 반대를 해오긴 했지만 수많은 법을 이제 반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법들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 밖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런 악법에 대해서 대응하고 했지만 지금 현실 정치, 실제 정치에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신 분들, 후보자분들 그리고 국민의힘 추가 이제 공천자 분들이 이런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다른 어떤 정치적 자기의 미신을 위해서 저희는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 나라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예, 생업도 포기하면서 기존의 정치 활동을 그냥 정말 출마를 하려고 그랬다면 주변 분들을 가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표 관리도 했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일당 독재, 국회 독재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이제 치러지는 이제 지방 지선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내용도 보면서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나라가 일당 독재로 간다. 그래서 정말 독립운동을 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보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 여성 세 분이 출마하셨는데, 아니 본인한테는 안 네. 이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네. 도의원은 각 지역에 네.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 세 분이 전부 다 그냥 애국하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애국이라는 것보다 저는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각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도로든 이런 부분들은 현실 정치에서 얼마든지 저희가 주민의 얘기를 들으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를 하겠다는 분, 그 입법 발의를 하겠다는 분의 어떤 이념으로 갖고 그 정치 법률을 제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백신 사태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백신 사태로 국가 권력이 우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내가 거부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데 실제로 200만 원 과태료로 우리가 이미 백신을 강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청에서 그때 그 항의를 할 때 질병청 관계자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순한 양이라서 국가 정책에 안 따르면 안 된다. 식당에 가면은 안 맞으면 다들 얘기해 보면 안 맞으면은 밥을 못 먹으니까 다 맞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한 양들의 이제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검증도 되지 않은 백신을 자신의 몸에 투여하는 게 단돈 200만 원의 과태료였습니다. 이게 독재의 이제 시발점이었는데요. 이런 법들이
실은 이제 국회법에 관련된 법들이 이제 계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조례도 저희가 더 한번 면밀하게 봐야 되지만 이런 독재법으로 해서 도민을 강제하는 법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라도 뜯어 고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도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기자회견 안 되면 밖에서라도 알려야 되는 게 저희가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이 코로나 백신의 이 위험성을 가지고 갔을 때 정말 국회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했지만 국내 언론사가 단 한 번 보도를 안 했습니다. 코로나 의사 외에서도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만 언론에 단 한 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심각한 언론의 훼손, 중심의 훼손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도 죄송하지만 언론사가 계시지만 언론사를 믿지 못하고 그죠? 현실 정치에서 안 되면 현장 정치에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폐해를 알려드리고 위험합니다. 이런 법들이 발의될 거니까 위험합니다. 실제로 의회 내에서도 들어가게 되면 싸우기는 하겠지만 의원수가 부족하면 저희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의 정치이기 때문에. 그럼 그 위험성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기자회견도 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밖에서라도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언론이 왜 보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언론이 왜 보도를 안 했다고? 메인 언론에서 단 한 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보도 안 했냐고요? 네, 언론이 왜 보도를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정리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 나중에 도의원이 돼서 정책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해도 사실은 저희들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여태까지 그 제주도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를 미래를 위해서 저희 후보들은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만 하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저한테요? 위원장님은 주인공이 그러나 위원장님은 지금 세 분을 어디 했으면 그런 생각을 지역은 말씀드린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한 분은 이제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한두 군데를 지금 저울질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선거라는 것은 본인의 얘기와 그 다음에 또 승리의 기반이 또 갖춰진 지역에 출마하는 게 적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아마 본인이 잘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하실까요? 네. 이상으로 제주를 바로 세우는 책임 정치 국민의힘 도의원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